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는 언니들입니다. 네, 저희 오늘 뭔가 짠 것처럼 지금 옷을 그러게요. 저 블랙 네, 입고 지금 이렇게 컬러가 맞췄어요. 저는 네. 항상 이 둘과 색깔 조화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검은색 입고 왔어요. 아우 괜찮다. 자, 저희 또 이제 11회인데요. 저희 그 전에 먼저 전 촬영 그 댓글들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제가 칼권 님이 이번에 영상이 밝게 나와서 다들 미모가 살아나네요 라고. 저희가 사실 조명 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조명이 너무너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가 네. 이거 말씀 안 드렸었어요? 조명 샀다고? 네,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랬구나. 네, 근데 뭔가 다들 영상 봤죠? 네. 아니 그 전까지 한 9회까지는 진짜 응. 새까맣게 나왔었는데 어둡게 나왔었는데 이제 확 뭔가 밝아지니까 좀 예쁘게 나오죠. 피부도 맞아요. 좀 좋아진 거 좀 기분 같게 좋았어. 나오고 같게. 네. 그리고 또 여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리군 0530 이분이 그 경제 얘기한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분이 그 제가 이걸 왜 캡처했냐면 성희 씨 같이 20대에는 단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본인에게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 말이 너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20대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돈에 얽매여서 보낸다면 조금 아깝지 않을까요? 저도 이거 네. 읽었었어요. 그래서 네. 진짜로 그 현명한 저축과 현명한 소비가 진짜 중요하고 또 그 이 얘기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감사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읽으면서 그랬었어요. 너무 너무 이렇게 세월을 낭비한 건 아닌가. 뭔가 이 저축 없이 낭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글을 보고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써니는 뭐 댓글 보고 온 거 있어요? 많을 것 같은데. 저 정말 많이 보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머리 스타일을 제가 이렇게 단발로 했었잖아요. 그거 되게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김양수라는 분이 제 유튜브 팬이신데 여기에다가 베나TV에다가 댓글을 남기셨어요. 써니님 언제 영상이 올라오나요? 맞아. 2주나 지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카메라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을 카메라가 없어서 이제 월급 들어올 때 오기 전까지는 못 찍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된다고 하면은 뭐 아이폰으로라도 영상 찍을 수 있고 네. 많이 봐주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깨알 홍보. 네, 언니는 뭐 혹시 댓글 말할 거 있어요? 저는 지난 회차에 저희 10회차에 제가 유난히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세진 검이죠 이게 세진 굼님께서 KUM님께서 저한테 성현 씨 말문이 터졌네요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신났나 봐요. 지난 회차에 정말 유난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도 보니까 좀 심하더라고요.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부터는 조금 배려해가면서 찍겠습니다. 다 같이 얘기를 많이 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탈북자분들의 보상 심리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또 여기 8회차에 YJ권님께서 주제 건의 한번 해봅니다. 탈북자들의 반발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걸로 주제를 채택했습니다. 네. 주제 건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반발 행동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상 심리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분이서 탈북자로서 어떤 보상 심리, 한국에 와서 행동했던 그런 보상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 보상 심리를 얘기했다가 이게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금방 탈북하신 분이 보시거나 하면 보상심리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네, 써니도 보상심리가 뭔지 몰랐잖아요. 몰랐었어요. 네, 잘못 네. 생각해가지고 이제 보상심리가 무엇인지 저는 사실 성희 언니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보상 심리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떠한 그런 억압된 상황에서 누리지 못했던 거를 이제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못 누렸던 거를 이제 지금 자유로우니까 다 누려보겠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이제 뭐 참았던 구매 욕구나 혹은 식욕이나 여러 가지를 그냥 분출하는 거예요, 한 번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이제 경험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들어보시면 약간 그런 게 보상 심리예요. 이게 정리하기가 힘드네요. 아니 저는 이해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써니가 잘못 알고 왔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문을 찾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 사치는 부려도 돼. 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보상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각자 그런 타북해서 보상 심리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살 때 좀 많이 못 먹었어요. 3일에 한 번씩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진짜 하층에서 살았나 봐요. 정말 3일에 한 번 딱 먹어가지고 막 어지러울 때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몸이 엄청 날씬했었어요. 제가 이 똑같은 키에 32kg가 되었었거든요. 한국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근데 북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좀 통통해야 예쁘다. 이런 게 좀 배 있어요. 나와야 뭔가 멋있는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배나에 멋있는 건 남자에만 그것도 이제 결혼한 유부남의 하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네. 좀 통통한 게 예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날씬하니까 살찌려고 초콜릿을 그냥 장롱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진짜 듣기만 해도 달어. 네, 이렇게 쌓아놓고 초콜릿을 계속 먹었어요. 근데 아. 5개월 동안은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도? 네, 진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다가 한 8개월 되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게 손부터 이게 살찌는 게 알리더라고요. 손이 점점 통통해지면서 예, 그렇게 돼가지고 살찌니까 너무 기분 좋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 내가 정말로 보상 심리를 잘 겪었구나. 네, 약간 지금 다시 네. 생각해보니까. 요즘 맞아요. 빼고 그런 게 계시는 있어요. 중이죠. 저는 유지? 여기서 딱 유지가 돼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아무리 또 다이어트해도 살이 안 좋은 체질이다. 빠져요. 네. 저는 써니 씨 옛날에 했던 얘기는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 고기를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지금도 고기 드시면 이렇게 뭐 배탈 나시거나 하신다고 맞아요, 그러셨죠? 맞아요. 지탈 나고. 네, 고기를 많이 못 먹어요. 그러면 선희 언니는 뭐 그런 보상 심리 행동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언니는 잘 먹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먹는 게 아니고 옷. 아, 오. 네, 사실 북한에 있을 때도 옷은 좀 잘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옷 장사를 하고 옷 장사 하기 전에 또 중국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옷을 내보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도 옷 장사가 중고 옷 장사였고 중국에서 친척이 내보내주는 옷도 그 중국에 있는 친척 아이들이 입던 옷을 보내주니까 내 또래 애들이 입던 걸 보내주니까 계속 이렇게 중고 옷만 입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새 옷이 입고 싶어지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용돈에서 이렇게 뭐 10,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못 와가지고는 새 옷 사 입고 이렇게 하나 사면 너무 신나고 좋고. 돈 생길 때마다 샀구나. 맞아요. 근데 그때는 뭐 몰라가지고 중요한 게 하나 사도 정말 오래 입을 수 있는 걸 사야 되는데 그때는 뭐 몰라서 잠실에 가면은 그 지하 쇼핑몰 있잖아요. 네. 거기 가가지고 그냥 싸면 다 산 거예요. 근데 싼 거는 정말 세탁기 한 번씩 돌리면 다 약간 질보다 양? 질보다 양 개수에 치중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경험은 뭐냐면 하나 사도 좋은 거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사자요. 그러니까 5,000원이라고 싸다고 해서 막 사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한두 번 입고 끝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죠. 아니 근데 여자면 네네. 다 이렇게 무슨 뭐 옷 욕심, 화장품 욕심 그런 거 다 한 번씩 거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써니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언니들이 입던 것을 언니들이 많으니까 막내지. 언니들 입던 옷을 계속 물려받아가지고 제가 입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입으면은 야 여기 다 이렇게 바느질로 꿰매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 물려있는 네. 옷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네. 내 동생도.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왔을 때 진짜 물려있는 거 싫어가지고 저는 또 성희 언니랑 또 다르게 저는 싼 옷을 그냥 조금 입고 버리는 게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5,000원짜리 한 장 사고 아니 뭐 다른 사람들 막 15만 원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오래 입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약간 유행에 민감하구나.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5,000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몇 번 입고 버리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오니까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꿈이죠. 이게 보상 심리가 제 꿈인 것 이런 같아요. 것들이. 네.
저는 약간 그것도 있어요. 주얼리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나 아니면 진주에 대한. 근데 탈북자분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약간 근데 지금도 보시면 이제 귀걸이도 금, 목걸이도 금, 반지도 금인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약간 오늘 컨셉이 좀 투머치인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렇게 금이나 이런 게 진주나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귀 뚫는 것도 이제 북한에서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귀걸이 되게 집게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가짜 진주 근데 어릴 때 그걸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마음대로 여러 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제 돈을 주고 산 건 아니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제가 그런 걸 원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티를 팍팍 냈나 봐요. 어떻게 선물을 해주면은 이렇게 뭐 금귀걸이 해주거나 금목걸이 해주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물로요? 약간 어머니가? 어머니도 해줬죠. 어머니가 해준 건 너무 촌티나서 저희 장롱에 있고요. 나중에 잘 모셔놓고? 나중에 굽해지면 팔아먹으려고요. 아니. 네. 제발. 이 반지는 우정링으로 한 거고 이 귀걸이는 작년이었나? 근데 선물 받은 거고. 진짜로 와. 탈북자분들 보면 네. 이제 탈탈탈하면서 여러 게스트들을 모시다 보면 그렇게 꼭 금을 이렇게 많이 저는 하고 요즘에 다니죠. 진주 욕심이 생겼어요. 왜 보니까 여자들이 뭐 이렇게 보석, 금, 진주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진주가 욕심이 난 나서 제가 그 말리마를 보면은 제가 진주 귀걸이를 하고 찍은 게 있어요. 아마 이해찬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진주는 제가 저 스스로에게 연말에 선물해줬어요. 그게 그 되게 조금 이런 게 중저가 보상심리죠. 네. 그쵸, 스스로 그쵸. 자기한테 선물해 주는 거. 중저가 브랜드인데 그 5만 원대인데 이렇게 뭔가 자연산 진주는 아닌데 그 약간 뭐죠? 양식 진주로 응. 된 건데 뭐 사주고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상 심리를 한 행동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뭐 교복만 입고 다니고 머리 뭐 염색 파마 하면 안 되고 화장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도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저만의 또 그런 보상 심리 행동을 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머리를 그때 머리가 길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빨강, 주황, 노랑 해서 그라데이션 그냥 무지개를 품고 다녔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탈색을 해서 또 완전 백금발 머리도 해보고 이제 저는 약간 머리에 좀 많이 그런 걸 했었는데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예뻤어요. 예뻤어요. 언니가 예뻐서 무슨 말이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허무했어요. 왜요? 그니까 내가 진짜 원하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머리를 하고 그래요. 뭐 몇 주는 행복했죠. 몇 주는 예쁘게 뭐 사진도 찍고 행복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요게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평생 금발로 다니진 않을 거고 그런데다가 그게 탈색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때 7번인가 5번인가 했거든요. 네. 머릿결이 너무 상해서 맞아요. 너무 이게 빗자루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이제 숏컷 머리도 하고 이제 머리에 변천사가 많아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고 싶다. 저는 이따 보여줄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허무했어요. 근데 그런 뭔가 보상 심리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또는 나한테 선물을 하거나 어떤 뭐 여행을 가거나 언니 아까 여행도 보상 심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회의할 때. 그런 걸 하고 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마냥 그냥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 뭐 저에게 선물을 해주거나 뭐 이런 거는 저는 그거를 한 몇 개월 정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엔 해주거든요. 제 스스로를 못 이겨서. 약간 몇 달간의 그 생각할 시간을 갖는구나. 네,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거에 이렇게 선물해주고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여행 갔을 때 사실은 금액이 일단은 제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한 달 동안 다녔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 통장이 비고 나니까 좀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그래서 나중에 취직하고 갔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갔어야 됐나라는 마음도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취직하면 못 가요. 근데 갈 수 있을 것 같죠? 시청자분들 못 가요. 댓글 우리 여행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음. 적금 얘기할 때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젊었을 때 그거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냐 그러고 해서 조금 또 위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 통장이 제로 상태가 된 그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아요. 그냥 통장 제로돼가지고. 네, 그래서 만약에 아. 다음에 간다면은 좀 더 좀 뭔가 금액을 모아두고. 좀 적게 쓰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갔겠죠. 그냥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걸 다 쓸 목적으로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돌아다니는 거는 조금 철없는 행동이었고 다음부터 가면은 뭔가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럼 써니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상 심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내가 싫었던 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보상 심리를 한 게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보상 심리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저는 그걸 해가지고 뭐 싫었던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받았을 때 너무 저는 좋았었어요. 아, 뭐 지금도 후회되거나 네, 그런 적은 한 번도 네, 없었어요? 후회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좋아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북한에 있을 때 응. 북한에 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이제 2000년도 중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매직기를 사고 매직약을 사가지고 매직약이 큰 거 있어요. 그치. 이거를 사가지고 집에서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왜냐면 아. 미용실 가서 하면 비싸니까. 그래서 그걸 사는 그 약을 사야 되는데 저는 매직기 사고 그 약을 사기까지 한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을 사고 싶다라는 게 엄청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이 좀 비싸가지고 그때 한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사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시간이 걸렸는데 사고 나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때문에 그전에는 매일 이렇게 매직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마다. 근데 약을 하고 한 번 하면 한 달 정도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약을 산 이후에 그때 못했던 한이 맺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예요. 매직약을. 근데 머리 너무 신나서 여기 머리 여기 있잖아요. 이거 뭐죠? 정수리? 네, 정수리 여기서부터 머리가 다 이렇게 아까 빵 끊었어요? 빠지는 게 아니라 토막 나서 이렇게 이만큼 남고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머리가 녹았구나.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남자들 뭐 스포츠 머리 깎으면 솟는 것처럼 다 솟아가지고 여기만 약간 언니도 나처럼 약간 의도치 않은 쇼커.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눌러가지고 감춰서 이렇게 머리를 묶고 다녔었는데 그게 한국에 와서까지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탈북할 때는 그렇게 왔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촌티를 좀 벗어야 되니까 미용실에 갔었는데 제가 중국말 못하잖아요. 근데 미용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눌러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도 이제 매직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하잖아요, 말을. 근데 그 눈치는 아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눕혀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주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그게 한 3년 정도 지속됐어요. 그 머리가 다시 길기까지는. 머리가 잘 안 자라나 봐요. 네, 건가요? 곱슬이라서 그런지 곱슬들이 원래 잘 안 자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머리는 원상복구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맞아요. 난 고3 때 그거 보고 하는데 진짜 힘들었죠. 그래서 이게 못했던 완전. 보상 심리도 이렇게 뭔가 잘 생각해보고 하면 좋은데 그 못했던 한임에서 저처럼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머리 잘라고 다 끊어지고 이런 거는 정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써니나 성희 언니가 얘기한 것 같은 뭐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초콜릿을 쌓아놓고 먹는다든지 이런 건 사실 괜찮죠.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까지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참았다가 대학생이 돼서 막 술을 먹으러 다닌다든지 막 꽐라 약간 인사불성 될 정도로 약간 그런 좀 위험한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보상심리 행동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주변에 이제 본인 경험 말고도 주변 탈북자분들 봤을 때 그런 뭐 보상심리 행동 뭐 이런 위험한 거였다든지 아니면은 좀 독특했다든지 이런 생각나는 것들 있어요?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마 써니 씨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 남성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심지어 돈을 벌지 않아도 하는 게 뭐냐면 차를 사는 거예요. 맞아요.
남자는 그러니까 차. 진짜. 성인이 돼서 이제 면허증만 나올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차를 사는 거예요. 그 차를 이렇게 사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의 애마 막 이러면서 올리고 심지어 이제 학생 신분에서 이제 생계비를 받아가는 상황에서도 알바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들 차 욕심 대단하다.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차가 그 남성들한테는 차 자체가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그냥 악셀만 딱 밟으면 어디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오늘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밟고 동해바다 가서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오고 뭐 어디 속초 가서 로망이죠. 차 있는 사람의. 속초 가서 해안판 뜨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네, 근데 그게 좀 가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 차도 이제 급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한국 비싼 사람들 거? 보면은 외제차? 처음에 이렇게 좀 작은 거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좀 그렇죠. 중저가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고급 순영차 외제차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또 외제차 한번 사는 사람들은 만족을 못 해요. 예를 들면은 제 주변에 뭐 이렇게 BMW 타는 사람들이 한 서너시 돼요. 네. 근데 그게 근데 그분들은 유지가 되나? 유지비가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유지비가 장난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타시는 분들은 자기 일이 있어요. 뭐 한 달에 뭐 한 500 정도씩 버는 분들에서 뭐 주방장을 하던 어디 카센터에서 일하던 뭐 하니까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차를 문제는 계속 바꿔요. 아니 2, 3년에 한 번씩 부자시네. 바꾸는 약간 거예요. 우리가 옷 이렇게 사서 바꾸듯이 부자는 약간 그런 거? 2, 3년에 한 번씩 바꿔가지고 팔고 또 바꾸고 팔고 또 바꾸고 이래가지고 뭐 하는 분들 봤는데 한 분은 이제 BMW 타시다가 그걸 팔고 이번에 뭐 K7 뭐 새로 나왔다고 해서 그거 잘 그것도 몰라. 타더라고요. 몰라서. K7은 한국의 구급 승용차잖아요. 그래요?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아 그래요? 네. 네. 전혀 몰라요. 람보르기니 약간 이런 진짜 비싼 거. 페라리 약간 저는 모닝. 이름을 잘 몰라서. 아무튼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보상 심리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를 느끼겠다는 것도 보상 심리죠. 억압돼 있던 나라에서 와서 살다가 그 욕망을 분출하는 와서 것 자체가. 자기가 자유를 느끼겠다 그거니까. 저 친구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냥 차를 그냥 돈 벌자마자 그냥 사버린 거예요. 사버렸는데 이게 차만 사버리니까 유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보험도 비싸고 보험. 휘발유도 필요할 맞아요. 거고 그거 맨날 이렇게 엔진 점검도 하고 돈이 많이 맞아요.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 차를 그냥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시용이에요. 주차장에 전시? 그러니까 그냥 주차장에 전시해놓고 안 타고 나가요. 근데 이건 이 유지비가 정도는 또 없어서. 귀엽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취직을 하잖아요. 네. 취직을 하면 한 달을 일하면 월급이 나오죠. 네. 그럼 그 월급을 받고 직장을 때려주는 거예요. 직장을? 네, 그러니까 바꾸는 한 거야, 달 계속? 일하면은 이렇게 뭐 적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뭐 한 200만 원 후반대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직장을 때려치고 그 돈 다 쓸 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밥 사주고 여행 가고 뭐 회 떠먹으러 가고 이러면서 보내는 난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 이렇게 보내고 돈이 다 떨어지면 또 어디 이렇게 고용센터나 이런 데 해가지고 문의를 해서 또 취직을 해서 또 벌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그런 친구 있어요. 우리 근데- 앞에 아파트. 네, 근데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이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맞아요. 모르는데 그 친구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쓰고 없으면 또 벌어서 쓰면 되지 넘치고 뭐 그러는 게 직업이다 그러면서 맞아요. 그렇게 그런 하는 친구들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네. 이것도 보면은 북한에서는 한 끼 이게 좀 북한에서 좀 잘 살다 오신 분들은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힘들게 살다 오신 분들은 한 끼를 이렇게 연명하는 데 익숙하던 분들이라서 맞아요. 내일을 미래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 즐기고 내일 죽어도 오늘만큼 풍족하게 즐기겠다 이건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떠오른 게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네네. 써니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직 대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쵸, 네. 자기 전공을 아직 못 찾았다고. 자기 무슨 제가 지금 대학교를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네. 대학교는. 네네. 그래서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4가지 하고 있잖아요. 일을 뭐죠? 뭐뭐 하는 거예요? 하나는 헤어샵, 하나는 베이비시터, 하나는 그 모델 그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래서 4가지 일을 하고 엑스트라 있거든요. 일도 하잖아요. 아, 엑스트라 5가지요? 네, 5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헤어샵을 뭐 10시부터 6시까지 한다면 그리고 또 11시부터 베이비시터를 새벽 3시까지 해요. 잠 안 자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집 가서 그리고 3시간, 4시간 자고 또 다시 헤어샵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수요일은 또 이거도 하고 있잖아요. 네. 요새 그런 네. 식으로. 이것도 유튜브니까 하나에 묶어가지고 하고 음. 네, 그런 식으로 일을 5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을 한 곳에서 꾸준히 못해요. 그리고 아직은 대학교 전공 못 찾은 것도 그런 거에 있어요. 전공도 전공 하나 딱 잡으면 하나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못 배우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뭐 이렇게 참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경영을 전공하다가 또 어느 날은 국회에 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또 이제 정치계 막 사람들 만나고 다니다가 또 어느 날은 뭔가 유명해지고 싶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 좀 폭탄 발언도 하고 이러다가 어떤 분이야? 뭐야? 그러다가 그 이슈가 됐다가 또 다 이제 이거 다 쓸데없어 이제 결국엔 이제 이 내면을 채워야 돼 이러면서 난 이제 공부만 할 거야 하고 또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이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자체도 보면은 너무 자유가 많이 주어지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유가 주어지는 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는데 다 싫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못하는 선택장애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예요. 다 싫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요. 그렇다고 거기서 딱 이게 꽂히는 것도 없는 거. 저도 네.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아. 네, 그래서 제가 일 많이 하는 것도 제가 딱 꽂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북한에서는 나라에서 직업을 정해주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 이렇게 여자도 정해주는데 나라에서 다 정해주다 보니까 정해준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해진 일만 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어머 누가 정해주지도 않아요.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냥 모든 일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CEO 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안 받아줘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은 끈기가 없고 의지가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선입견이 생기는구나. 선입견이 생겨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이거 좀 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달 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다른 일 하고 때려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선입견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이해를 해야 될 게 북한에서는 정해진 일만 딱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다가 한국에는 수천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자기한테 맞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진짜 평생 거기서 일할 수 있어요. 의지가 대단해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CEO 분들이 예,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좀 이렇게 부담감 갖지 마시고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그 그 북한 분들이 일하시는 환경이 이제 뭐 일회용직 같은 데서도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일하는 데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거칠고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조금 거칠고 그다음에 그 발언이 좀 이렇게 막말이 오고 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처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심적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냥 뭐 이렇게 내가 또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처우 때문에 아니면은 어쨌거나 다 모든 분들이 다 오픈마인드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우를 할 때 조금 차별을 두거나 이럴 때 오해 생기고 이럴 때도 좀 간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아까 뭐 선입견이 있는데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근데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기 위해 그렇죠. 노력해야겠지만 맞아요. 한 달 일하고 이렇게 그만두면 이건 사실 안 돼. 모든 탈북자들이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의 예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맞아요. 몇 명.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열심히 하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탈북자분들도 뭐 한 달이라고 적성이 안 맞아 힘들어 하고 그만두기보다 사실 한 달 안에 그 일이 어떤지 100% 맞아.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더 끈기를 갖고 힘들어도 좀
보는 게 조금 맞는 거인 것 같아요. 이게 정부 정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직장에서 한 3년 연속 일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려금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뭐 3개월 이상 혹은 5년, 3년 이렇게 채우면은 정확한 기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채우면은 뭐 이렇게 장려금이 나와요. 취업 장려금처럼 한 곳에서 지그시 일했다는 거 자체에. 북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옛날에 일을 할 때 한 곳에서 2년 정도 일하니까 나중에 2년 했다고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말하는 게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이 나온대요. 뭐 6개월 일했으면 뭐 50만 원. 그리고 1년 일했으면 뭐 120만 원. 2년 일했으면 뭐 200만 원 이 정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3년 후에 끊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찾아봐야 돼요.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아까 이제 주변 탈북자분들 보상 심리 물어봤는데 뭐 차 뭐 이런 거 사실 남자 탈북자분들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혹시 뭐 그런 거 있나요? 보상 심리? 보상 심리. 저 친구는 진짜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도 그 친구는 되게 촌 마을에서 살아가지고 뭐 고기는 당연히 뭐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이래가지고 고기는 많이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스파게티 그리고 또 뭐 양식 맞아요. 양식을 못 먹어봤으니까 한국 와가지고 양식만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다. 네, 양식을 스테이크 먹는 거. 양식을 막 찾아가지고 내가 입맛이 다른 나라 음식. 그러니까 한국 음식은 북한 음식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입맛이. 그쵸, 밥에 찌개랑 네, 반찬이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입맛이 아예 다른 거 막 중국 음식이라서 막 기름 이렇게 막 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도전을. 각국의 음식을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맞아요. 이렇게 맛집 네. 찾아서 먹는 거구나. 네, 그렇게 다녀요, 한 친구는. 그런 거. 저는 그렇게 막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냥 맛집 있다 그러면서 가서 먹어보기는 해요. 먹어보고 저는 이제 보상 심리 그걸 이제 넘어서서 집에서 도전을 해봐요, 그 요리를. 나중에 이렇게 결혼했을 때 뭔가 차려줄 생각을 하면서 세팅도 플레팅 예쁘게 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저도 그거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보상 심리 중에 제가 키가 엄청 작아요. 153밖에 안 돼요. 네네. 키가 엄청 작아가지고 여기 앉은 키라 모르시죠? 네, 여기 방석을 깔고 있거든요.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었는데. 이렇게 키가 엄청 네. 작아요. 그래가지고 힐을 신어야 돼요. 제가 일하는 건데 엑스트라에서는 한국에서는 160부터 엑스트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키가 대부분 크다 보니까 이 작은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걸어가면은 이게 머리가 잘리든가 아니면 어떻게 좀 안 예쁘게 튀는구나. 나오니까 튀게 나오니까 160부터 이렇게 딱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프로필에는 160으로 돼 있죠. 근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그 힐 신고 가고. 네, 힐을 항상 신는데 지금 오늘도 12cm거든요. 항상 신고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네, 키가 작으니까 옛날부터 힐 신고 다녔더니 지금은 익숙해져가지고 맨날 힐 신고 다니는 게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힐을 사는 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힐. 집에도 힐이 3개, 4개 있거든요. 근데 다 높아요. 저는 최근에 생긴 보상 심리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뭔데요? 저는 이 베나TV에서 방송을 이거 외에도 다른 거 시작하기 전에는 화장을 안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래요? 수업에 가면은 뭐 동기들이 너는 너무한 거 아니냐, 화장 좀 하고 다녀라. 여자마자? 그리고 이건 좀 심했다. 그리고 맨날 이 페이나 막 이러고 맞아, 막 오늘 어디 아프니? 막 그러잖아요. 놀라지도 않아. 화장 좀 하라고. 네가 아직도 20살인 줄 아냐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예쁜 두 분이랑 하다 보니까 왜 이래 또 갑자기.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좀 더 얘기해줘요. 소니 씨랑 보경 씨 보면 화장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렇게 화장품을 좀 이렇게 샀어요. 사서 쓰는데 또 저는 취향이 있고 제가 냄새에 좀 이렇게 해서 예민하구나. 약간 저도 도크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향이랑 패키지 욕심이 있어가지고
패키지 예쁜 화장품을 사요. 내용물은 어떻든 간에 향만 좋고 패키지만 예쁘면 돼요. 아 제발.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뭐 과하게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개씩 사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까먹었다. 나 두 가지라 했는데 한 가지 하나는 언니 최근에 화장품이었어요. 신발 샀잖아요. 최근에 운동화. 신발 이건 2년 만에 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니 신발을 되게 이쁜 걸 샀더라고요. 이건 2년 만에 산 거고. 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러게요. 몰라. 제가 보는데 어떻게 알아? 제가 언니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사실 지금 이런 보상 심리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되게 공감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살았어도 이게 중고등학교까지는 사실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은 교복 입고 다니고 화장도 하면 안 되고 파마 염색 안 되지.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야자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대학교 가서 뭔가 아까 말했듯이 머리를 해보고, 그리고 저는 연극영화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연극영화과는 이제 학교 수업이 이렇게 오전 있고 저녁 먹고 나서 밤 뭐 한 11시, 12시 늦게까지는 새벽까지 이제 연극 연습을 해요. 우리 학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 어떤지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 학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학교에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길었어요. 그러네. 그래서 화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화장을 할 필요도 없고, 게다가 새벽 2시쯤에 연습이 끝나서 집에 가면 잠들기 바쁘고, 그럼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막 진짜로 잘 수 있을 때까지 막 조금이라도 더 침대에 있다가 화장 안 하고, 어쩔 때는 세수도 안 하고, 추리닝 입고, 나 생각났어. 이제 이러고 이제 수업을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지금 일을 하면서 화장품이랑 옷이랑에 굉장히 그랬구나. 네. 보경 씨 인스타그램 보니까 뭐 통기타 여신 막 이런 거 화장 이렇게 해서 풀 메이크업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거기 자기가 쓴 화장품을 다 써놓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좋아요, 클릭. 보경 씨 알고 보니까 나도 그 통기타 여신 나도 하나 있어. 아 진짜? 그거 이뻐요. 나 오늘 했어. 그래 이거구나. 아, 오케이. 뭐 에뛰드 어쩌고 뭐 통기타 여신이 어쩌고 이런 거 있는데 저 생각난 게 뭐냐면 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저 이제 베나TV 촬영이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막 10시에 와서 5시에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 그랬었는데 지지난인가? 그랬었는데 그때는 어쩌냐면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뭔가 기 다 빼고 이랬으니까 저 그 다음 날 계속 자요. 밖에 안 나가고. 집순이 왜냐면 저는 그게 좀 힘들어요. 즐겁긴 한데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지 않은데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다음 촬영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내가 뭐 한 4개 찍었다 그러면은 그 화요일은 무조건 하루 종일 쉬어요. 하루 종일 쉬어야 또 이렇게 수요일에 이런 얼굴을 또 찍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하게 좀 먹어요. 남의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자야 되니까 보충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자야죠.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비타민도 한 알 먹던 거 2알 먹고 몸 챙겨야 돼요. 몸 챙겨야 돼요. 그런 게 생겼어요 요즘.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생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보상 심리가 하나 있는데 북한에서는 저 살 때 집안에 그런 게 없었어요. 막 인테리어 이런 게 없었어요. 옷장, TV 막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북한 집에는 그냥 이렇게 집만 있었어요. 틀만 있었어요. 거기서 잤는데 네. 한국 오니까 옷장도 예쁜 게 너무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이 많죠. 예. 저는 한국 와가지고 뭐 우리 집에 많지는 않지만 그냥 그래도 인테리어를 많이 사놨어요. 옷장도 사고 TV도 사고 그리고 또 혼자 자취하잖아요, 지금. 책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이 변두리에 다 쌓여 다 있어. 아 진짜 다 자취생 있어. 로망이에요. 그게 그쵸. 인테리어가 맞아요. 진짜 인테리어 제가 또 직접 꾸미면은 정말 더 뿌듯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셀프로. 뭔가 화장품 뭐 옷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또 일 욕심이 좀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써니 씨 같은 네.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그런 일 욕심이라는 게 일하는 거 work. 미팅을 너무 가하게 잡아요. 하루에 막 바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활발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막 하루에
막 스케줄을 한 3개씩 잡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조금 밥 먹을 시간이 어른들 없을 텐데. 만나고 뭐 친구들 만나고 촬영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저번에도 한번 실장님한테 혼났는데 하루에 약속 3개 잡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져가지고 이제 촬영에 조금 이제 혼선이 있었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뭔가 저 스케줄러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빡빡히 채여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열심히 산다는 거를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그 뭐 남자들이 그 아직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 영어 afford. 해봐요. afford.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네네네. 무리해서 차를 사거나 약간 그런 이제 뭐 그냥 이런 뭐 옷을 사 입거나 음식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돈이 없는데 덜커덕 사버리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 삶에 뭔가 지장을 주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상 맞아요. 심리여도.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배우는 언니들이니까 탈북자분들한테 또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조언을 받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졌어요. 아, 이렇게 책임감이 상실됐어요. 아까 말했듯이 뭐 차 사든 집 사든 이런 거는 자기가 뭐지 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뭐지 이렇게 사는 건데 사실 내가 아까 직장 얘기했을 때 딱 떠올랐어요. 네네네. 네. 내가 차를 사고도 내 친구는 그 차를 그냥 보관해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차를 샀으면 차를 이렇게 모는 게 그게 자기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네네. 사놓기만 하고 사진만 하나 딱 찍고 그냥 그 차는 그냥 덜커덩 그냥 거기다가 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가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상 심리란 자체가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이 탈북민들이 저도 그랬었고 이제 보면은 자유가 있으면은 또 그 자유에 뒤따르는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 같은 것도 맞아요. 있는데 권리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유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만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무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뭔가 스케줄도 많이 잡아놓고 뭐 어쩌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이러면은 이런 게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이게 제가 신뢰 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정말 거고 책임감이 없어. 그러면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저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각을 좀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탈북민들이 생각하기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네, 그 코리안 타임이 한국 사람들은 약속이 뭐 2시까지다 그러면 30분은 계속 늦는다. 그래서 2시 반까지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한국에서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네, 한국에서도 이제는 정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탈북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15분, 30분 늦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게 이제 습관화가 안 돼 있어요. 상대방이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 뭐 통보를 안 하거나 이렇게 늦어버리면은 그 약속 있는 사람은 그 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 그게 바쁘게 귀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참 이게 보상 신비랑 그지 연관성이 뭐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고등학교 지나가지고 바로 딱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 보면은 이거 무슨 미팅이 있잖아요. 미팅이 있으면은 3시에 미팅 있다. 그러면 저는 3시에 떠나요. 처음에 네네. 그랬어요? 네,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럼 4시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시든 어떻든 저는 그래서 뭐 1시에 약속 있다 이러면은 뭐 1시에 떠나고 이래가지고 저랑 베스트 프렌드는 맨날 그래요. 내 친구는 내 베프는 1시간 전에 도착하는 애예요. 저는 뭐지 1시에 약속하면은 1시간 후에 그럼 2시간 그 기다리는 친구는 거잖아.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한 번만 더 늦으면 너 나랑 친구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친구를 좋아하니까 그다음부터 시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을 시작하면서 이모가 우리 헤어샵이 이모 헤어샵이거든요. 이모니까 나는 그냥 늦었어요. 그냥 10시까지 편하게 오라는데 생각했구나. 편하게 생각하고 10시에 오라는데 저는 10시에 출발해가지고 11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딱 앉혀놓고 너 늦었지?
이제는 그냥 짐 싸가지고 나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일을 그냥 때려치라고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모가 처음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 정말 늦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맞아요. 딱 시간 틀어박혀가지고 이제는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죠. 이제는 무슨 약속 잡으면은 30분 전이나 이렇게 도착하는 근데 저도 편입니다. 보니까 30분 뭐 예를 들면은 3시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넉넉히 잡아가지고 1시, 그러니까 지금 뭐 30분 거리다 그러면은 미리 1시간 전에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약속일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은 30분 일찍 나가면은 무리 없이 도착하는데 사람이 만약에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약속이고 가령 저 옛날에 통일부 갈 때처럼 그때 저 30분 늦었잖아요. 근데 이런 약속은 1시간 텀을 두고 나왔으면은 늦어져도 정시에는 도착했을 건데 제가 그걸 생각을 못 하고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30분이나 늦었고 교통이 사실 밀리고 이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뭐 앞에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막힐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맞아요.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는 이제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실력으로 어떻게 비교가 안 되고 경쟁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건강한 이 신체와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제 시간에 도착을 해서 보여주는 것 성실한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지금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실력으로 어떻게 경쟁하거나 동종 업계에서는 경쟁하기가 네네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성실한 거, 아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시간을 바로 정시에 지켜서 도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써니는 혹시 탈북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탈북 있어요? 후배들한테는 보면 북한에서는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시계를 많이 못 보다 보니까 그냥 뭐지 이게 습관 자체가 안 돼 있구나. 네, 습관이 안 돼 있어요. 12시에 그 뭐지 종이 땡땡 치는 게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종이 치는 게 있어요. 그 종 치면 아 밥 먹을 시간이네? 이러고 집에 가고 그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북한에서는. 뭐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살려면은 진짜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절대 늦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뭐지 미팅을 잡았어요. 근데 시간 약속 늦어버리면 그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네, 진짜 그렇죠. 엄청 한국 사람들은 시간 약속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시간 약속 절대로 이렇게 뭐지 늦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따끔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저희 우리 실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네네. 따끔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늦었으면 봐줄 수도 있는데 두 번 늦었을 때는 정말로 봐주면 안 됩니다. 따끔하게 말해주고도 안 되면 그 사람이랑은 인연 안 되는 겁니다. 네네. 저는 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면 네. 아 방금 지금 실장님이 네. 여기 써니는 촬영 약속 칼같이 지키는 출연자예요라고. 네 맞아요. 한 번도 늦은 적 네.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사실 탈북자 후배들 뭐 또는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뭐 이제 자유가 생기는 그런 성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옛날에는 저금하고 저축하고 아끼는 게 미덕이었다면 사실 요즘은 현명한 소비가 좀 미덕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된다. 사실 요즘 제 친구들은 약간 그런 마인드가 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내가 돈이 안 되는데 내 이 한계치를 넘어선 소비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취직하기 전에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간다던가 저는 이런 소비는 현명한 소비 맞아요.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본인에게 맞는 소비,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보상 어떤 그런 거라면 저처럼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은. 네. 저도 이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보상이 심리가 꼭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상 그쵸. 심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저는 뭐 저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고 이럴 때 또 보상 심리에서 해주는 건데 저는 충분히 생각할 기간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을 하나 사야 되는데 좀 고가의 화장품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최소한 한 달에서 뭐 2달, 3달까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난 이거는 꼭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쓰면은 내가 뭔가 더 기분이 좋아져서 뭔가 더 잘할 수 그만큼 있겠다. 행복할 수 있다. 짜릿하겠다. 충분히 생각을 하고 사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어떤 보상을 해줬을 때 그거로 인해서 차질이 생길 것 같다면은 안 사는 게 좋아요. 맞아요. 저는 여유가 돼서 사는 거지 여유가 안 됐는데 나한테 이렇게 막
해서 투자하는 보상을 하는 거죠.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꼭 이렇게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요즘 기사를 보니까 그런 현명한 소비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나에게 보상 심리나 뭐 이런 거 하면 비싼 거 이렇게 뭐 명품백을 사주거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조그만 립스틱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사는 그래서 코독들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립스틱 하나 사고 그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스트레스도 풀고 맞아요, 기분 맞아요. 전환하고 이런 것도 제 있다고 친구는 캐릭터 상품. 그 라이언 덕후거든요. 네. 아, 그 캐릭터 상품을 이것저것 사는 거 그걸로 걔는 풀더라고요. 근데 그 라이언 캐릭터도 계속 그렇게 해서 한 100년 두고 나면 100년 후에 그 골동품 돼서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상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진짜로 탈북자분들만이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다 겪었던 일이고 제 친구들도 다 주변에서 겪었던 일이고 아마 탈북자분들도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오면 또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회차에는 또 재밌는 얘기 벌써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 회차에 더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